다리는 곧 생명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다리 건강은 심장의 기능과 수명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좌우합니다. 매일 3가지 동작을 꾸준히 실천하면 지친 다리에 다시 힘을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새 인생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말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늙는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면 다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리는 단순히 몸을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의 2번째 심장이라 불리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만약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지면 넘어져 골절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심장의 혈액순환과 전신대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사가 운동과 생활 관리 방법을 통해 예순이나 70의 다리도 다시 활력을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방. 오늘 이야기할 이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별 문제도 아니라고 여기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노년 생활 수준과 깊이 맞닿아 있고 더 나아가 얼마나 오래 사는지 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와도 직접 이어져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괜히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다리를 지키는 일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잠시만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이 2 다리가 당연히 걸어주고 당연히 뛰어주고 묵묵히 몸을 떠받쳐주는 존재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습니까? 다리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왜 다리가 그토록 중요한지 하나씩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직접 따라 하실 수 있는 3가지 동작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70이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다시 걸음에 힘이 붙고 다리의 활기가 살아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동작은 배우기도 어렵지 않고 돈 들여 운동센터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건강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김준호 박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도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여러분의 현재 다리 상태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쉽게 피로해지는지 아니면 이미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고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지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왜 제가 이 2 다리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드리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떠올리면 심장이나 뇌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의학에서 흔히 몸의 2번째 심장이라고 불리는 부위, 우리의 다리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그냥 걷는 데 쓰는 다리일 뿐인데 어떻게 심장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떠올려 보십시오. 동맥 혈액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내려가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밀어주고 있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중력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끝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 혈액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번에는 중력을 거슬러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도와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마치 강력한 펌프처럼 작동하여 아래쪽에 모여있던 혈액을 위쪽으로 밀어 올려 심장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이 튼튼하냐 약하냐에 따라 우리 몸 전체의 혈액순환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다리 힘이 약해지고 근육이 느슨해지면 혈액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맥 질환이나 다리 부종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심장의 부담이 커져 더 심각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의 배수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만약 배수 펌프가 고장나면 도시 전체물 흐름이 막히듯이 우리 몸도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순환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 문제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무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 매년 낙상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매우 충격적인 숫자이며 마치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낙상 사고의 70% 이상은 다리 근력이 부족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리가 약하면 하체가 불안정해지고 길이 조금만 울퉁불퉁하거나 바닥이 미끄러워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지 못해 넘어지게 됩니다. 노년기 한 번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원래는 건강하게 생활하시다가 한 번 넘어져 고관절이 골절된 뒤 장기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폐렴이나 욕창 같은 합병증이 이어지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몇 달 사이에 삶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다리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입니다. 저는 의사로 일하면서 그런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멀쩡하고 활기차던 어르신이 한 번의 낙상 이후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족에게도 우리 의료진에게도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무시되고 가장 빨리 늙어가는 부위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옛말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리부터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의학에서는 근감소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30살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이 약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이 숫자는 작게 들릴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60살이 되었을 때 다리 근력은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산을 오르고 계단을 뛰어올라도 거뜬하던 사람이 중년 이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릎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다리 근육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몸이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돌보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평균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움직임이 민첩하고 넘어질 위험이 낮으며 일상 활동량이 많아집니다. 활동량이 많아지면 몸의 대사 기능도 활발해지고 심폐 기능 역시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그리고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며 생활하고 싶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기반은 바로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다리는 노년의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며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다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값비싼 보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병원을 찾아 복잡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김준호 박사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동작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여러 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된 동작이며 특히 중장년층의 다리 근육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운동입니다. 지금 나이가 50이든 60이든 혹은 70이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운동을 거의 해본 적이 없더라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단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꾸준히 반복한다면 점차 다리가 가벼워지고 걷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 동작은 겉보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이며 어린아이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아리 근육은 몸의 두 번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까치발을 드는 동작은 바로 이 종아리 근육 펌프를 강하게 활성화시키는 운동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미끄럽지 않은 평평한 바닥에 서십시오. 두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팔짝걸음이나 안짱걸음이 되지 않도록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을 곧게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끝으로 서십시오. 마치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기 위해 몸을 위로 길게 뻗는 것처럼 가능한 한 위쪽으로 몸을 늘려주십시오. 가장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정도를 세며 약 3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단단하게 수축되고 약간의 긴장이나 당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뒤꿈치를 내려 바닥에 닿게 합니다. 발바닥이 다시 바닥을 단단히 지지하는 느낌을 확인하면 한 번의 동작이 끝납니다. 이 동작을 약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면 한 세트가 됩니다. 하루에 3세트 정도 실시하면 충분합니다. 운동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너무 빠르게 튀어오르듯 움직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근육을 지속적으로 수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안전입니다. 균형 감각이 약하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벽이나 의자 등 안정된 지지물을 잡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강화하려다가 넘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까치발 들기를 꾸준히 하면 종아리 근육의 힘이 크게 향상되고 하체,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몇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한 뒤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고 걸을 때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해졌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건강 관점에서도 뒤꿈치 주변은 신장과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는 부위로 알려져 있어 까치발 운동이 하체의 기운을 돕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혹은 버스를 기다릴 때에도 간단히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의 짧은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움직인다면 건강을 돌보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벽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무릎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약해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깊은 스쿼트를 두려워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벽 스쿼트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고안된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단단한 벽을 찾은 뒤 등을 벽에 바짝 붙여 섭니다. 뒤통수와 어깨 엉덩이가 모두 벽에 닿도록 자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발끝은 자연스럽게 정면을 향하게 합니다. 발은 벽에서 약 20cm에서 30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몸을 벽에 기대어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지듯 내려갑니다. 무릎이 천천히 굽혀지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는 것처럼 엉덩이를 낮추는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다만 너무 깊이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는 90도 이하 정도로 유지하면 충분합니다. 만약 무릎이 약하거나 허벅지 힘이 부족한 분이라면 처음에는 30도나 45도 정도만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하게 힘을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세를 약 1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한 뒤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면 한 번의 훈련이 됩니다. 하루에 3번 정도 반복하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무릎이 발끝을 가리고 있다면 발의 위치가 너무 벽에 가깝거나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오히려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힘이 무릎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근육에 집중된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벽 스쿼트는 무릎 건강을 지키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줄어들고 관절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자꾸 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허벅지 근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연습하면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예전처럼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 운동은 관절을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근력 훈련이기 때문에 관절 마모의 부담이 적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한다리 서기입니다. 이 운동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의 균형 조절 기능은 점차 약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넘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때로는 길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균형 시스템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다리 서기 운동은 뇌와 근육이 다시 협력하도록 훈련하여 몸의 균형 능력을 높여줍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 등받이나 책상 혹은 벽처럼 단단한 지지물을 잡고 섭니다. 이는 안전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 한쪽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른 한쪽 발로만 서서 몸을 곧게 유지합니다. 몸이 좌우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를 약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한 뒤 반대쪽 다리로 바꾸어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하루에 3번에서 5번 정도 실시하면 충분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몸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손으로 지지물을 잡고 안전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 손만 가볍게 대거나 손가락 하나만 닿게 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충분히 안정되었다면 손을 완전히 놓고 스스로 서는 연습도 가능합니다. 만약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다리로 10초 이상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다면 균형 능력이 상당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같은 연령대 사람들보다 뛰어난 수준입니다. 반대로 이 동작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몸의 균형 시스템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다리 서기 운동은 단순히 다리만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까지 함께 훈련하는 운동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면 신경 반응 속도가 좋아지고 균형 감각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균형 훈련은 인지 기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노년기 기억력과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 있는 자세가 점점 더 안정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이는 몸의 중심 근육과 균형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넘어질 위험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있어 이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동작을 설명드렸지만 아마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김준호 박사님,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70이 넘었고 80에 가까운데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해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80대나 90대의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적절한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의 힘은 분명히 다시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매우 정직한 조직입니다.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하고 다시 성장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이 세 가지 동작을 몇 분씩만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두 달만 꾸준히 이어가면 다리 힘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걸을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훨씬 덜 힘들다는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몸 전체의 기운도 훨씬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기적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어떤 특별한 약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건강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10번 더 움직이면 내일의 다리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지금 당장은 다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노년 건강의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다리를 돌보기 시작하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을 줄일 수 있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상황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 더 이상 움직이기 어려워진 뒤에야 예전에 조금만 더 운동할 거라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세 가지 동작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치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리는 조금씩 다시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몇 가지 더 중요한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3할은 운동이고 7할은 생활 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비로소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먼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근육을 키우려면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이 자라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지나치게 소박하게 하며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습니다. 밥과 죽, 김치 위주의 식사를 하며 고기는 소화가 잘 되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질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따라서 하루 식사에는 반드시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우유, 생선, 닭고기, 살코기 그리고 콩과 같은 식품들이 모두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콜레스테롤이 걱정된다면 닭고기는 껍질을 제거하고 생선이나 두부 같은 식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듯 하루에 달걀 1개와 우유 1잔 정도는 기본적인 단백질 섭취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뼈가 튼튼해야 근육이 안정적으로 지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골다공증과 근력 약화가 함께 나타나면 골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며 햇볕을 적절히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고기가 소화되기 어렵다면 부드럽게 삶거나 다져서 요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다리의 보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는 특히 온도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지방층이 거의 없어 찬바람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젊을 때 무릎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릴 때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절에 관계없이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가벼운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는 습관도 매우 좋습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의 온도는 약 40도 정도가 적당하며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여기에 생강이나 약초를 조금 넣으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다리 건강뿐 아니라 몸 전체 순환을 돕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여러 가지 작은 경고를 보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다리가 자주 차갑게 느껴지거나 따뜻하게 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밤에 잠을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고 아파 잠시 멈춰서 쉬어야 다시 걸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기 시작했을 가능성, 혹은 혈액순환이나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참지 말고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 초음파와 같은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에 관리하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질환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발 선택입니다. 좋은 신발은 다리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과도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신발을 고를 때는 밑창이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적당한 쿠션과 지지력이 있어 걸을 때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 관절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신발은 발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해 오래 걸으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고 너무 딱딱한 신발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밑창에는 미끄럼 방지 무늬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래되어 밑창이 다른 신발이나 발에 맞지 않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신발을 구입할 때는 오후 시간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활동을 하면 발이 약간 붓기 때문에 그때 맞는 신발이 실제 생활에서 가장 편안합니다.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구조의 신발을 고르면 발이 흔들리지 않아 보행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건강한 삶은 몸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이제는 몸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운동을 포기하고 집안에만 머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건강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그에 맞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80세나 90세가 넘어서도 활발히 달리기를 하거나 꾸준히 운동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몸을 움직여온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라톤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생활할 수 있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약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체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어나면 무릎과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등에 쌀포대를 하나 메고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게가 약 10kg만 되어도 걸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만약 몸무게가 그만큼 늘어났다면 매일 걸을 때마다 그 무게를 다리와 무릎이 견디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식습관을 조절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다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곡물 중심의 식사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배변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생활 습관들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다리를 돌보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 두 다리는 평생 동안 우리 몸을 지탱하며 수많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묵묵히 우리를 따라다니며 일하고 도전하고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면 우리는 그 다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다리를 잘 돌보면 노년의 삶은 훨씬 더 자유롭고 품위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만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밖으로 나가 공원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가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까치발 들기, 벽 스쿼트, 한다리 서기, 이 세 가지 동작을 기억하셨습니까? 방법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부터 단지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간이 앞으로의 다리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삶은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70이 되어서도 80이 되어서도 힘차게 걸으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다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앞으로도 중장년과 노년의 건강을 위해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운동을 하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리도 늘 가볍고 힘차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